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보다 못한 서울 주거용 대지 있다. 사고지 플러스 비오톱 1등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주거용 대지에 관한 내용이지만 지금 이 땅을 볼 때 쓰는 여러가지 기법들은 농지를 구매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자세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경매 물건 서울 종로구 평창동 492-7 토지 면적이 1233제곱미터 감정 가격이 14억이었는데 지금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 입찰 가격이 지금 9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제곱미터당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면적 곱하기 단가를 해보면 12억이 넘는, 공시지가가 12억이 넘는 그런 땅입니다. 자, 지도에서 해당 물건을 보면 평창동 산 쪽에 붙어 있죠. 저쪽 높은 지역에 붙어 있는 그런 땅이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죠. 여기는 풍수지리적으로 최고의 입지이고 그리고 동네가 일종 전용 주거 용지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투기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아마 여기 투기로 여기에 주택을 산 사람들은 큰 재미는 못 봤을 겁니다. 여기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이 실주거 차원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주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다세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실거주지요. 실거주 중심의 아름다운 동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로 좋아하는 평창동 그 물건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을 좀 자세하게 당겨서 이렇게 보니까 땅 모양이 사각형에다가 거의 직사각형에다가 조금 돌출된 형태의 그런 땅인데 편의상 위쪽을 북쪽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아래쪽을 남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남서쪽에 코너 부위에 보면 도로와 접하고 있고 그리고 북동쪽 끝에도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도로가 접한 그런 땅이지요. 자, 남서쪽 땅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남서쪽에 붙은 도로에 붙은 땅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평면도하고는 다르게 지금 도로의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죠. 펜스까지 이렇게 쳐서 도로로 지금 남서쪽에 있는 도로로는 접근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그 위쪽을 보면 똑같은 위치 조금 고개를 들어서 위쪽을 보면 이런 형태가 있는데 굉장히 큰 구조물이 건설된 지 꽤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사고지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지, 요것 때문에 사고지가 된 상황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는 지대를 딱 보면 옹벽도 있고 낮은 쪽입니다. 낮은 쪽 땅이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북동쪽 끝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북동쪽 끝에 있는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빨간색 박스 친 저 부분인데 4m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접해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펜스도 쳐져 있는 것을 보니까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구배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땅에 주택을 짓는다면 꽤 공사비가 평지에 짓는 것에 비해서 꽤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접도 문제가 좀 걸려서 디스코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땅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땅인데 남서쪽 끝에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 보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남서쪽 끝부분에 있는 도로, 북동쪽 끝부분에 있는 도로. 자, 다행히 북동쪽 끝부분에 있는 도로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남서쪽 도로는 지금 개인 소유로서 개인 소유지만 아마 그 주택을 지을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때 여기를 도로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겠죠. 그래서 몇 가구가 지금 이 도로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펜스까지 쳐 놓고 저 구석에 있는 그 단독주택 주인이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자,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도로로 쓰기로 했으니까 공용 도로니까 여기를 이렇게 점유를 하면 안 되는 것이긴 한데 막다른 도로의 끝이고 그리고 이 도로의 끝부분을 사용할 사람은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땅 그 한 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나 여기는 그냥 최악의 경우에 옵션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북동쪽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도로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그리고 주택을 짓는다면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지금 보시는 저 상단부 공유지에 공유지를 통해서 진출입로를 만든다면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떼어보면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사고지, 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도시개발과에 문의해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오톱 1등급 비오톱 1등급 와, 거의 토지에 대한 사형 선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지만 비오톱 1등급이면 자연 녹지보다 훨씬 못한 땅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기 전에 지금 지도를 한번 더 보면 지금 빨간색 땅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땅이고 거기서 남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데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 지금 우리 빨간색 땅보다는 좀 더 양호한 여건인 것 같긴 하지만 여기도 검색을 해보니까 비오톱 1등급이라고 떴는데 어떤 법인이 이 314평 땅에 대해서 18억 7,748만 원에 이 땅을 샀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오톱 1등급인데 사실 이해는 잘 안됩니다. 뭐 다 사유가 있겠죠.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그냥 돈을 넘긴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지금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 지금 이 땅까지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검토하는 땅은 비오톱 1등급일 확률이 좀 더 높다. 자,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땅만 뭐 생뚱맞게 비오톱 1등급이면 조금 탈출할 여지가 있는데 주변 땅까지도 지금 비오톱 1등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사진인데 자, 이것이 바로 사고지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무단으로 구조물을 건설해 놓고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사고지로 분류가 되어서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고지 검토 깊게 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로 불법 구조물 철거 완료를 하고 나서 3년이 경과하고 나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고지라는 그 명칭을 사고지라는 타이틀을 떼기 위해서는 일단 불법 구조물 철거를 완료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3년이 경과해야 된다. 자, 그리고 2번 철거 공사가 어렵다. 공사 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 보면 첫 번째로 진입로 문제가 걸립니다. 철거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철거하고 나서 상차 장비인 백호하고 운반 장비인 덤프트럭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민원 문제도 있습니다. 민원 문제. 지금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면은 바로 옆집이 지금 주택인데 주택하고 붙어 있는 구조물인데 이것을 철거를 하려면 발파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겠죠. 시골에 외딴 곳에 있는 그냥 구조물이면 구멍을 몇 개 좀 뚫어서 폭약을 설치해서 한 방에 뻥 터트린 다음에 그냥 백호로 퍼서 그냥 운반해서 폐기물 처리하면 끝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진동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진동 파쇄 이상의 공법으로 고비용 철거 공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참고로 미진동 파쇄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뚫고 팽창성 폭약도 아니죠. 팽창하는 어떤 물질을 넣어가지고 물질이 팽창하게 되면은 콘크리트가 뽀개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천천히 구조물을 철거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자, 물론 허가 부서에서 자, 옆에 주택하고 붙어 있으니 그냥 튀어나온 부분만 그냥 와이어로 그냥 잘라내고 그냥 드러내고 말자. 그렇게 해주면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허가 부서에서 지금 사고지로 분류된 지역에 그런 편의까지 봐줄 확률이 적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철거공사 1억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심적으로는 그 이상 들어간다고 보는데 철거공사 일단 1억 예산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오톱 1등급을 검토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비오톱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전이 우선이다. 보호 가치가 우선시되는 비오톱, 보전 한 번 더 나와 있죠. 보전. 자, 농지로 따지면 농업진흥구역, 옛날 말로 그 절대농지, 농사만 지어라 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비오톱 1등급이 더 나쁘지요. 비오톱 1등급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냥 냅둬라. 자연을 보호해라.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 땅을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시 한번 머리 식히는 분위기에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집 지으려고 산 땅이 비오톱으로 지정 어찌해야 할까? 이런 기사 내용에 보면 자,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조사 결과 그 현황이 비오톱 1등급이 아닌 경우에도 사고지라고 판단되어 비오톱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운영 지침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2, 제2호의 사고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인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간 변경 전 비오톱 평가 등급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더 골 때리는 겁니다, 지금. 사고지 플러스 비오톱 1등급. 일단 철거공사해서 구청에 확인을 받더라도 그러고 나서 10년간은
비오톱 1등급이라는 이야기죠. 무조건. 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땅 가격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최소 10년간 아무것도 못하는 땅.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자, 2번 10년이 지나서 재평가 후 비오톱 1등급 탈출할 확률. 많이 잡아봤자 20%라고 봅니다. 지금 검토하는 땅보다도 위치가 좋은 땅도 비오톱 1등급이기 때문에 탈출 확률 20% 잡으면 많이 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철거비는 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기준으로 한번 산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감정가 14억에다가 빼기 철거비 1억 빼기 낙찰가 곱하기 금리 4% 해서 10년간, 자, 추가로 마이너스 낙찰가 곱하기 금리 4% 곱하기 30년 곱하기 80%, 20%는 비오톱 탈출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80%한 곱한 값을 다시 빼준 값이 낙찰가와 같아지는 그런 낙찰 가격을 한번 구해보니까 5.5억이 나왔습니다. 자, 5.5억이면 지금 상기 1, 2, 3번 조건 하에서 낙찰가 5.5억이면 적합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사실은 비오톱 1등급, 이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50% 할증을 해서 5.5억의 반값 2.7억 정도를 적정한 땅 가격으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다른 물건과는 달리 조금 속된 말로 겐또 좀 때려야 되는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해야만 한다면, 금액을 써내야 한다면 저는 2.7억을 써낼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낙찰가가 5.5억, 최저 입찰가가 5.5억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5.5억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때 약간이라도 관심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시청을 좀 찾아가서 비오톱 1등급에 대한 문의를 좀 해보고, 그러면 대충 견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5.5억에 쓸 수도 있고 2.7억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이건 영구적인 비오톱 1등급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공짜로 주면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이런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땅입니다. 지금 이 땅이. 자, 도시에 있는 땅 중에서 제일 센 땅을 한번 보았습니다. 사고지 플러스 비오톱 1등급. 사고지 플러스 비오톱 1등급인 주거용 대지를 보고 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좋은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